질문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여주세요. 네, 영국 파운드화를 1.6777에 매수 3계약을 들어갔습니다. 향후 대응책 부탁드릴게요. 라고 첫 번째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네, 파트너님. 예, 영국 파운드화는 우리가 해외선물 상품 중에 통화에 속합니다. 통화에는 뭐 호주 달러,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엔 달러, 유로 달러, 뭐 스위스 프랑, 뭐 뉴질랜드 달러 등등 있는데 우리가 통화 선물에서 이제 전거금이 대체적으로 낮은 상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로 약 140만 원 정도. 140만 원 정도 한 계약에 이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데, 뭐 세 계약이면은 500만 원이면은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겠죠. 자, 영국 파운드화를 보자면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질문하신 시청자분께서 들어간 시점이 어디냐면은, 자, 이렇게 차트를 검토해보면 여기 직전 저점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직전 저점에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고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에, 매매는 무슨 말이고 투자는 무슨 말이냐? 해외 선물에서 좀 롱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투자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진입 청산을 반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꾸준히 이익을 쌓아나간다. 또 그리고 어떻다? 밤에 잠자는 시간에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뭐 신경을 별로 쓰지 않겠다. 이럴 때는 어떻다?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외 선물을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투자를 하느냐, 매매를 하느냐.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질문하신 시청자분께서 매매를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일단 직전 저점을 보고 들어가신 거는 맞는데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전 저점에서 이탈을 할 때는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한다. 그런 전략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들어간 시점에서 음봉을 시연하면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고 매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반드시 손절은 필요하다. 그래서 손절은 할 수 있어도 실패는 없다. 예. 그런 생각으로 손절 라인은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손절을 못하면은 단 한 번 실패에 계좌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확실한 자리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아닐 때는 빠져나온다 라는 전략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자, 여기 진입하셨으면 어떻다? 이 장대 음봉에서는 빠져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지지 전저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다? 최소한 5일 이동 평균선이라도 우상향으로 꺾어질 때, 우상향으로 이렇게 턴을 할 때 들어가는 게 지혜고요. 아니면은 상승 장악형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상승 장악형을 확인하거나. 그래서 아니면 또 조금 롱텀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21선 턴 맥점을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니면 모닝스타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런 맥점들을 전혀 체크하지 않고, 그런 맥점들을 여기서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체크하지 않고 전 저점이니까 무조건 들어가 보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다? 여기서 손절매를 하는 것이 맞고요. 손절매하고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다? 이 시점에서 손절매하고 난 다음에 어떻다? 모닝스타, 상승장악형, 5일선 턴, 아니면 7일선 턴 등등의 맥점을 잡고 장기로 이렇게 보고 롱텀으로 가져가는 분은 21선 턴까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전 저점이라고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 그런 점들을 체크를 하고 실전 매매를 앞으로 하시고, 또 그런 앞으로 직전 저점에 들어갈 때는 어떻다? 맥점을 잡는 그러한 해안을 가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떻다? RSI의 다이버전스도 한번 체크해 보기를 권합니다. 네, 영국 파운드화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대량 거래 직전 저점 위치에서 진입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맥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5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향할 때,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21점 턴 맥점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매매에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내공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자, 내공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데요. 내공은 어떤 의미인가요, 파트너님? 네. 사실은 내공이란 말은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 인체에 잠재되어 있는 힘, 종합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투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강연수는 투자는 인생과 같다. 그래서 굴곡이 있다. 예. 그래서 익절하는 환희도 느끼고, 또 손절하는 뼈아픔도 느끼고, 또 여러분들이 어떠다 대박을 추구하기도 하고, 예. 또 큰 손실로 실망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수의 반열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가 태어나서 걷기를 배울 때에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걷기를 배웁니까? 그죠? 예. 또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먹을 날리는데 어떻게 잽도 안 맞고 어떻게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내가 잽을 허용하는 거, 내가 그런 말을 배우면서 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손절이고, 또 어떻다? 우리가 손실의 고통을 감수하는 과정입니다. 하나에.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러면 내공이란 무엇이냐? 매매에 있어서 내공은 우리는 어떻다? 매매 기법, 그 다음에 분석법, 그 다음에 또 어떻다? 자금 계획, 그 다음에 인문적인 소양,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한눈에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걸 다 키워야 됩니다. 인문적인 소양 또 뭐냐? 철학, 종교, 역사, 심리, 심지어 거기는 강에서 통계학까지 였습니다. 왜냐? 우리 투자하고 관련된 거. 통계학,
이런 걸 다 합친 것을 인문적인 소양. 그 인문적인 소양은 뭡니까? 인간에 대한 연구 아닙니까? 투자는 인간의 삶과 똑같아. 인생과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인문적인 소양이 필요한 겁니다. 예. 예컨대 뭐 중국 그 명나라 홍자석이 쓴 책은담 같은 이런 책 보면은 정말 내공을 키우는 데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도 한 번씩 투자석이 아닌 그런 어떤 도움이 되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책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인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다? 투자 기법, 분석법, 그 다음에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꿰뚫어보고 아우러보는 어떤 직관력도 있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말로 설명이 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딱 어떻다? 준비를 하고 내가 모의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의 투자에서 수익이 나면 어떻다? 모의 투자로 실전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전 계좌로 실전 매매 해보시고 그러면서 어떻다? 여러분들이 하수, 중수, 고수를 거쳐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투자할 때는 제일 먼저 자금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 내가 실전 투자할 때는 근시적인 장을 파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다? 내가 단기 매매할 건지 중기 매매할 건지 장기 매매할 건지를 정한 후에 나만의 수익 낼 수 있는 확실한 비책을 가지고 비로소 투자에 임해야 되는데 단기 매매할 거냐 중기 매매할 거냐 장기 매매할 거냐에 따라서 손절매 폭도 다르고 보는 차트도 다릅니다. 단기 매매는 예컨대 1분, 5분, 10분, 60, 120, 240분봉을 봐야 되고 중장기 매매는 241봉을 봐야 되고 장기 매매는 일봉, 주봉, 월봉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개념이.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건지 내가 투자의 텀을 얼마나 가져갈 건지 또 어느 정도로 내가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이 있는지 또 내가 어느 정도로 또 수익을 목표로 하는지 뭐 등등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하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개념 없이 투자하지 마시고 또 상대방을 KO를 시키려면 내가 잽 정도로 맞아주는 어떤 그런 여유 그러니까 그런 또 손절매를 할 수 있어 나는 실패는 없다. 어떤 그런 또 마인드 등등이 필요하다. 그것이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투자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과 또 경험이 녹아있는 하나의 종합예술 형태다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께 뼈가 되는 조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026676-9084 전화 문의 주신 질문 살펴볼게요. 네, 캐나다 달러를 0.9380에 3계약을 매도 들어가서 수익 중입니다. 입절 시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분 좋은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네, 파트너님. 네. 캐나다 달러는 이제 0.9380이면은,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들어갔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요. 자, 0.9380. 예. 아주 멋진 맥점을 잡아 들어갔는데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여기서 좀 길게 차트를 보면은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 끝자락에서 들어갔습니다. 예, 강혜수는 그런 말씀 드리죠. 상승 N자 끝자락에서 들어가서 손절매만 하면 손실이 크고 5파, 1, 2, 3, 4, 5파동 끝자락에 들어가서 어떻다? 여기서 매수로 들어가서 손절매만 하면 손실이 크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끝자락에서는 하락 확률이 높은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제 연장파동이 걸려서 가면 여기서는 뭐 손절매만 하면은 그 마진콜이 바로 돼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 끝자락에서 충분히 매도로 진입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진입한 시점을 보면은 아주 하락 장악경이 나오는 자리. 예, 하락 장악경이 나오는 자리. 우리가 지지와 저항은 고점에서 저점에서 맥점을 잡아들이기 가기 위해서 지지와 저항을 따지는데 저점에서는 상승 장악형 모닝스타, 고점에서는 이브닝 스타, 하락 장악형, 저점에서는 역 헤드 앤 숄더, 고점에서는 헤드 앤 숄더 등을 체크를 하면은 맥점을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떻다? 하락 장악형을 잡고 상승 파동, 5파동 끝자락에서 들어갔다. 물론 이 하락 장악형 시가를 깨면 손절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바웃으로 대충 한 60-70% 수익, 약 한 달 만에 60-70% 수익이 났는데요. 축하드리고요. 자, 여기서 익절 시점은 어떻게 잡느냐? 익절 시점은 7일선이 턴하는 맥점을 잡는데 7일선이 턴하는 맥점은 어떻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 2, 3, 4, 5, 7일 전에 캔들의 종가와 비교해서 오늘 종가가 높으면 어떻다?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시그널이 나왔고요. 자, 깔끔하게 뭐 한 달 정도 됐는데 뭐 한 60-70%면 수익이 뭐 만족하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전략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네, 참 기분 좋은 고민입니다. 수익 구간이시라니까 축하드리고 일단 진입 시점도 차트상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조금 기술적인 분석 능력이 좀 탄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입절 시점은 좀 잘 잡아봐야 할 텐데 7일선 턴 지점으로 맥점을 좀 잡아주셨습니다. 네, 잘 잡아서 또 더 많은 수익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전화 문의 주신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에서 변동폭이 가장 큰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예, 해외 선물은 뭐 전체적으로 다 변동은 크잖아요.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크니까. 뭐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약 68배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어떻다? 상당히 변동이 큰 거죠. 예,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데 그중에 또 움직임이 큰 종목은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면요. 크루드 오일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에너지에서 크루드 오일, 그다음에 기금속에서 골드가 있습니다.
골드도 변동폭이 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지수에서는 S&P 500도 변동폭이 큽니다. S&P 500도 확실한 추세를 주고 이렇게 하락 상방 확실한 추세를 주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변동성이 큰 종목은 위트 밀가루. 밀가루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변동폭이 큽니다. 예. 사실은 엄청난 추세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동폭이 크고요. 그 다음에 또 변동폭이 큰 종목은 농산물에서 우리가 이제 콘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콘 역시 그렇죠. 변동폭이 크고. 그 다음에 소이빈, 대두콩, 대두도 움직임이 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크루드 오일을 비롯해서 그런 움직임이 큰 종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움직임이 큰 종목은 손들을 명확하게 잡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또 어떻다?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해외 선물은 보다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변동폭이 좀 클 수밖에 없겠죠. 가장 변동폭이 큰 종목으로는 크루드 오일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려는 것보다 가격 흐름에 순응을 하고 또 대응을 하시는 방법을 터득하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상 호주 출장을 자주 가는 투자자입니다. 호주 달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네, 호주 달러는 뭐 한계하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만 원 정도 점검이 소요가 되는 상품인데요. 호주 달러를 시지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자, 호주 달러는 호주 달러와 달러 환율을 대상으로 미리 사거나 파는 계약을 기초자산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카고 CME 거래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파생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엄청난 자산이 거래가 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권 거래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내 시장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다. 예, 장내 시장이다.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정금은 1,430달러. 어바웃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만 원이고요. 마이크로는 어떻다? 143달러입니다. 자, 그래서 10분의 1로 보시면 되고요. 계약 단위는 호주 달러 10만 호주 달러입니다. 1호주 달러는 하나로 막 957원 정도 되니까요. 10만 호주 달러고요. 호가 단위는 한 틱에 0.001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틱 밸류를 보자면요. 틱 밸류는 뭐냐? 한 호가 상승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호가 올라갈 때 얼마 이익이 나느냐? 자, 틱 밸류는 10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호가가 움직일 때에 10,000원의 수익이 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선물은 통화 같은 게 3, 6, 9, 10이 이제 만기가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실물 인수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호주 달러를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만기일에 호주 달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주 달러를 사기 위해서 해외 선물 매매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크루드 오일, 예를 들어서 만기요. 그럼 오일을 사기 위해서 크루드 오일 매매한 사람 없잖아요.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매매를 하지. 그래서 어떻다? 실물 인수도라는 말은 만기가 되면은 정말 달러를 아니면은 상품을 인수를 하는 건데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만기가 되면은 청산을 하도록 정권회사에 다 통보를 하고요. 또 개인들이 특별한 사정으로 청산을 못 했다. 그럼 정권회사에서 알아서 다 강제 매매를 하여 현금화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실물 인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거래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이길 6시까지 매매가 진행되고 이제 썸머 타임이 이제 우리가 적용될 때는 이제 1시간씩 앞당겨서 이제 매매가 진행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 달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경제 영향, 중국의 경제 지표 또 등등의 영향을 또 많이 받고요. 자, 그 다음에 보자면요. 이 호주 달러는 실업률, 예를 들어서 고용 변화, 주택 대출 변화율, 전월 대비 소비 판매, 무역 지수, 기준금리 발표, 전월 대비 주택 대출, 전분기 대비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이야기하죠. 예. RBA는 호주 중앙은행을 이야기합니다. 호주 중앙은행의 스티븐스 총재의 연설이 있을 때에 또 이제 급등락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호주 달러는 이제 아시아, 특히 중국 경제 지표들도 함께 챙겨볼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역시 우리나라와도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많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호주의 고용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고 있어서 호주 달러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수와 같이 흐름을 하고 있는 호주 달러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거래 시작 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꼭 참고해 보셨다가 매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고처 일부 해외 직접 투자의 모든 것 이렇게 1시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숨갑